자, D&D 파마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D&D 파마텍이 83,400원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지금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말 강하게 이런 흐름이 좀 만들었었지만, 지금의 흐름은 계속 9만원대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이 한번 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좀 매도 고민하셨을 텐데, 자, 우리가 매도 고민을 하시기 전에 좀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기대가 다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런 분야의 신약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D&D 파마텍 과연 이런 흐름이 좀 어디까지 이어진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새로운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D&D 파마텍 주주분들 좀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D&D 파마텍을 좀 보시면 구조가 좀 보입니다.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강한 상승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꽤 긴 횡보 기간이 좀 나왔다는 건데, 자, 지금 상승 이후에 바로 떨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위에서 계속 버티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점 부근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상승 이후에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다면요, 좀 매물을 정리하는 그 대량의 매물 구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지금 이런 횡보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런데 뭐 장대 음봉인 장대 양봉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렇다는 건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그런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급락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되돌림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D&D 파마텍 상승 추세는 분명히 아니지만 하락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외인들의 비중이 지금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3만 주 이상의 순매수세, 그 주가가 횡보하고 있고 급락이 나오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그동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6만 6천 주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좀 강한 순매수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유 비장을 좀 보실게요. 자, 지금 빨간색 선이 외인들이고 파란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초록색 선이 개인들인데, 우리가 주가의 흐름이 좀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미비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외인들이 들어왔죠. 비중을 높이는 작업에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비중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횡보 구간에서도.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 하락이 나왔을 때 기관이 비중을 조금 줄였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다시 상승을 만들었을 때 어때요? 이런 하락 구간을 통해서 비중을 만들어 왔다고요. 그러다가 살짝 비중 조절했을 때 주가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움직임 보면 어때요? 개인들은 이탈이 나와요. 왜냐?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구간 대응하기가.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개인들은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런 비중 누가 가져간다? 기관이 가져간다. 이런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왜 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게 기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기간의 수급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전에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이런 횡보 구간 지루하대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락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포로 인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매물 구간이 있는 구간에서 왔을 때 본전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일찍이 수익 기회를 날려버리는 구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도 우리도 같이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 비중을 토대로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차트에 대한 돌파가 함께 나오면서 지금 호가창에 매수세가 쌓여가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러면 그 거래량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급이 외인들인지 개인들인지 그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지 결과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구간으로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흐름들 좀 장중에 잡아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원래 월요일, 화요일 전까지는 좀 탐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흐름을 만드는 날이 언제예요? 수요일날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장을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같은 날에는 장을 집중해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했던 때가 바로 수요일이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기준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이제는 좀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료를 받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을 한해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수급의 질을 체크해서 문자로다가 30분 전후로 해서 타점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기회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라인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냥 우리가 감정적인 뇌동매매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구간 대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21선이 그 기준선 역할,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 기준선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21선에 대한 이평선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보시면 과거에 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 지금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 다시 단기적인 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상승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지금 단기선들과 중기선들의 그런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여기서 매도 타점을 여기서 잡아가고 매수 타점은 여기서 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D&D 파마텍 말고도 다른 종목을 통해서 타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5천 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만 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구간 외인들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모르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사질환 치료제를 중심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로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염 치료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도 지금 메쉬 치료제라는 아직 확실한 표준 치료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런 잠재적인 시장으로 좀 가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지금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임상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의 특징은 현재 실적보다도 임상 진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실적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막대하게 투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적자 기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 대한 이런 개발비가 투자되고 있고, 이게 임상이 결과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금 임상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술 이전이라는 가능성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적인 그 시장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상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앞다투어 비중을 높이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이런 흔들림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또 붙어요. 그러다가 그걸 통해서 비중을 털어버리고 또 나가겠죠. 이 주치 세력들은 거기서 사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손실이 날 게 아니라 이런 비중을 토대로 해서 같은 기대치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지금 구간 많은 매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매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기준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혹시라도 안내 못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지만, 아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상승이 나와도 이런 기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매도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도 이탈에 대한 대응 기준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준 하나만 들고 있어도 좀 걱정할 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계좌를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받아만 보셔도 좀 괜찮으시니까 기준 정도만 좀 받아보셔서 우리가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D&D 파마텍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